안녕하세요. 타로 루미나입니다. 오늘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은 나름의 고유한 직업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이렇듯 직업은 계획과 의지와 상관없이 시공간에 의한 복합적인 원인과 인연으로 인해 운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엄밀하게 말하면 직업은 어떤 형식으로든 본인 스스로가 선택한 것인데요. 자신의 본성과 기질적 성품의 기반 위에 어린 시절의 환경과 부모님의 영향 등이 상호작용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만의 고유한 성격과 기질이 반영된 최종 결과가 자신의 직업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고유한 성격과 그에 맞는 직업이 무엇일지 타로카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너럴 리딩이지만 여러분과의 교감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상하게 현재 상황이 잘 맞는 것 같으면 타로를 보는 그 시기에 저와 잘 통했다는 의미예요. 결과는 참고만 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는 여러분이 제 앞에 있다 생각하고 카드를 뽑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카드 파일을 이렇게 준비해 뒀고요. 왼쪽부터 김초밥, 볶음밥, 스프, 라면, 코울슬로이고요. 5개의 카드 파일 중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의 카드를 선택하시고 만약 눈길이 가는 카드가 2개라면 2개의 리딩을 들으셔도 돼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순서대로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번호별 타임스탬프를 보시고 해당되는 번호의 리딩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번 김초밥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여러분의 카드를 다 펼쳐봤는데요. 직업은 자신의 본성과 기질적 성품의 기반 위에 어린 시절의 환경과 부모님의 영향 등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가 직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공간에 의한 복합적인 원인과 인연으로 인해서 운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1번 여러분의 나의 타고난 성격과 기질, 그리고 그에 맞는 직업이 무엇일지 타로 카드에게 물어보았어요. 이렇게 카드를 많이 뽑았을 때는 카드의 의미와 그리고 앞뒤 전후 카드들의 흐름과 연결성을 계속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한 말을 또 하거나 막 우다다다 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양해 부탁드려요. 네, 그럼 1번 김초박 고르신 분의 고유한 성격과 기질을 직관적으로 지금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카드가 보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점을 볼 줄 알고 머리가 좋고 추진력이 좋은데요. 호기심도 많고 창의적인 타입이고 자신감이 있고 또 대범하고 용기 있는 편으로 뭔가 시작하길 좋아하는데 대신 실증도 빨리 느끼는 점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낙천적이고 우유부단할 때도 있지만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강한 편으로 까탈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수성가형 기질로 내가 집안의 막내더라도 마치 집안을 책임져야 할 것 같은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고요. 자유분방함 속에서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신을 잘 꾸밀 줄 알고 패션이나 스타일링에 관심이 많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묘한 매력이 있어서 사람의 시선을 끌 줄 알고 여러분이 하고 다니는 것이나 하는 것에 다른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또 특이한 게 높은 수준의 지능을 타고났는데 주변인들 중 아주 뛰어나서 이 정도로 나오면 IQ 130 이 정도 이상 되는 거고요. 자신의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식을 조금은 가볍게 취급하는 역작용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를 만들어내는 높은 지능과 아이디어와 활동성으로 인해서 재물을 집결시키는 재능을 타고났고요. 또 어떤 일의 크기와 감춰진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는 안목과 진취적인 지능을 겸비했기 때문에 사업가적 성공에 중요한 자질을 타고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시행착오는 많이 하는 편이지만 많은 시행착오 끝에 한번 반짝 이거다 싶은 것을 찾으면 정확한 판단과 예측을 통해서 재산의 규모를 확대시킬 수가 있고 자신의 조직이나 자기의 세계관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이 본성이고 또 자연스러운 1번 분의 인생의 흐름이라 볼 수 있어요. 욕망을 앞세운 재성을 기본으로 삼는 운명이라고 해서 욕심이 많고 그래서 욕심과 그에 따른 높은 지능을 활용해서 자신의 분야의 독창성을 개발하고 나의 영역을 확대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운명인데요. 이렇게 흐름을 보면 어떤 것이 시작되는 봄의 기운의 에너지가 있어서 뭔가 시작하고 창의적인 기획이나 설계, 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건설이나 작가, 사진, 출판, 패션 이렇게 어떤 걸 시작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나 감수성이 필요한 직업이 잘 맞고요. 실증은 빨리 느끼고 지루함을 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기획되는 것이 있는 직업이 좋고요. 지루해지면 돈이 필요 없는 곳에 새는 경향이 있어 보이고요. 예술적 감각이 있는데 만약 미술이라면 순수 미술 같은 분야보다는 예술과 산업이 잘 접목된 분야, 돈을 규모 있게 벌 수 있으면서 대중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와 잘 맞고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결국 나와서 자신의 일을 하게 되겠고요. 자신의 것을 키워나가는데 의미와 가치를 두는 분이 1번 분이라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신의 혼이 깃든 뭔가 자신의 세계관을 투영할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경력을 쌓는 시기 초반부터 진정으로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을 자주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면 일단 시작하고 해내가면서 열정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찾아야 열정이 생기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져서 일단 뭔가를 계속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렇게 자신에게 맞는 것을 미세하게 조종하면서 찾는 부류이기보다는, 예민하기 때문에 안 맞는 일은 시작도 안 하거나 빨리 끝내버리고 이거다 하는 것을 찾는 그런 운명적인 느낌, 운명적인 직업을 찾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기질은 연애나 사람을 만날 때도 비슷해서 이 사람이다 하는 그런 운명적인 느낌이 오는 사람에게 빠지는 확률이 높고, 그런 드라마틱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민하고 좀 극과 극으로 가는 사람은 나한테 잘 맞는 걸 찾는 게 맞고요. 창조적인 게 잘 맞아요. 그래서 사회생활 초반기에 최대한 나의 경험치를 많이 만드는 게 좋고요. 작은 회사, 큰 회사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나에게 딱 맞는 걸 찾아내는 게 좋고요. 또 실증을 빨리 느끼는 성향이라서 일의 종류를 바꾸지 않더라도 환경을 계속 바꾸거나 이사하거나 이동을 많이 하게 될 수가 있어요. 불안을 딛고 자신의 길을 찾아내는 분으로,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 특히 일을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게 1번 김초밥 고르신 분들에게는 더 중요하고요. 또 그래야만 답이 보여요. 만약 지금 이 일이 내 전공이나 이 일이 내 것이 맞나 고민 중이시라면 자신의 인생을 한번 회고해 보는 게 좋고요. 어떤 변화를 할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어떤 걸 했을 때 더 좋은 일이 많았는지 돌아보는 게 좋아요. 과거를 생각해 보고 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순간이나 빛났던 순간, 지금 생각하면 별게 아니지만 내가 신나고 반짝반짝 거렸던 기억이 있었다면 그 순간의 나를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했던 일이 뭔지, 보상이 없어도 할 수 있었던 일이 뭐였는지를 보고 지금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한 발자국씩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도전해 보는 게 나에게 동기부여를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쩔 때는 아주 예민해지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적응하고 내성이 생기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취약함을 너무 많이 건드리는 일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은 게, 잘못 건드리면 한 번에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한의 일을 찾아내는 게 좋고,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 가면서 나의 세계, 작은 세계더라도 나의 것을 만드는 게 좋아요. 나의 생계에 기반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해야 얼굴이 환하게 피는 분으로, 흥미가 있는 일을 탐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기 위해 혼란스러운 여정의 시간을 많이 보냈을 수 있고요. 지금 하는 일이 천직인지 현타가 오는 일이 종종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1번 분은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 시키거나 자기만의 세계관을 만들어서 펼치거나 하는 자신의 것,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한다면 재성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운명이라 해서 천재적인 아이디어와 그 높은 지능을 사용해서 독창성을 개발하고 나의 영역을 확대하면서 돈을 규모 있게 크게 벌어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돈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찾는 게 먼저라는 거고요. 돈만 벌어들이는 것에 있어서는 가치와 의미를 크게 느끼지는 못해서 성장이 더딜 수가 있다 보이고요. 돈보다는 스스로의 만족감, 돈을 따라가지 않고 직업을 통해 흘러 들어오게 해야 하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상품화한다던가, 나만의 시각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다운 것을 하면 예상치 못한 큰 돈이 따라오고 대성할 수 있는 운명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1번 분은 한번 마음을 먹으려면 자신에게 딱 마음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시작이 좀 어렵지만 마음이 먹어지고 동기부여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분야에서 유명해지고 돈을 크게 벌 수 있기 때문에 후에는 멘토의 역할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내일이다 생각해야 열정이 생기기 때문에 직업적 현타가 오면 차라리 어떤 신이 나와서 이게 네 일이다 하고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걸 찾는 게 인생이고 그걸 찾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의 물결에 올라탔다 보면 돼요. 왜냐면 내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머리도 좋아서 집중하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사고로 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자신만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 나왔네요. 그럼 마지막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보면 열등감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열등감은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을 부자연스럽게 행동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컴플렉스를 숨기고자 하는 행동이 오히려 그걸 더 눈에 띄게 만든다는 거고 컴플렉스를 제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자신을 주변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주의를 결점으로부터 장점으로 전환하는 건데요. 여러분의 장점들이 활짝 꽃피어나서 그에 따라서 결점이 물러나게 하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과 같아지고 싶은 것인지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은 건지 물어보고 결점을 숨기려 하지 말고 장점을 발전시키면서 더 나답게 존재하라는 카드예요. 어떤 결점이라도 자기만의 독특한 장점으로 보완할 수가 있고 아름다움의 결핍은 매력으로 보완되고 육체의 결점은 자기 확신으로 보완되고 사람들과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경청하는 능력으로 보완되고 수줍음을 타는 사람은 그 자체가 숨은 매력이자 그걸 보물로 여길 수도 있는 것이니 모두 똑같이 멋지지 않아도 되고 세상에 버릴 것은 없으며 단지 내가 빛내고자 하는 점이 무엇인지 확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독특한 면을 보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덮으려거나 싸우려 하지 말고 빛내도록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네요. 네, 그럼 1번 김초밥 고르신 분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중 편하신 것으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2번 볶음밥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볶음밥 고르신 분들을 위한 카드를 펼쳐봤는데요. 네, 직업은 자신의 본성과 기질적 성품의 기반 위에 어린 시절의 환경과 부모님의 영향 등이 상호작용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결정지어지는 결과가 직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공간에 의한 복합적인 원인과 인연으로 인해서 운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2번 고르신 여러분의 나의 타고난 성격과 기질 그리고 그에 맞는 직업이 뭔지 타로 카드에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카드를 많이 뽑았을 때는 카드의 의미와 그리고 앞뒤 전후 카드들의 흐름과 연결성을 계속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한 말을 또 하거나 좀 우다다다 말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양해 부탁드려요. 그럼 2번 고르신 분의 고유한 성격과 기질을 직관적으로 지금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타고난 성향 자체는 좀 비밀스러운 면이 있고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은 경향이 있어서 내성적으로 비춰질 수는 있는데, 그보다는 속이 깊고 진중한 편이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이 깊은데, 이게 주변인들 뿐 아니라 인류애가 있어 보이고요. 올바른 것을 선호하는 마인드로 어떤 환경이든 잘 적응하는 면이 있고,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팔색조 같은 면에 매력이 있어서 인기가 많을 수가 있어요. 참을성이 있고 침착한 편이고 내면에는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세심하고 섬세하면서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인내심이 강하다 보니까 계속 쌓아놨던 스트레스가 한계치에 쌓이면 우울증같이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표출되지 않게 자신의 감정을 참지 말고 조금씩 쪼개서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마음이 여리고 따뜻하고 선해서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뭘까 생각할 수가 있고, 공공에게 득이 되는 일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그 마음 씀씀이나 생각의 격이 높다라고 나왔고, 선천적으로 생각이 깊어서 활동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므로 생각에서 벗어나서 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게 좋고요. 인간관계에서도 적당한 포용력과 융통성으로 관계의 거리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활동성은 약해 보일 수가 있지만 또 성적인 스태미너는 강한 편에 속하고 생각이 많고 감정을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헬스나 요가, 명상 등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취미를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인성이 받쳐줘서 지구력이 좋고 끈기가 있어 오랫동안 집중하는 직업에 잘 맞는데요. 글이나 미술 작가, 작곡,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적으로 창조적인 일을 잘 해낼 수가 있고, 몰입하는 일이 잘 맞을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일에도 잘 맞아서 사회복지, 의료 쪽이나 재활, 공중, 보건, 공공서비스 쪽도 잘 맞을 수가 있고, 제복을 입고 하는 일과는 연이 있을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일도 잘 맞아서 벤처 사업가나 IT 계열이나 신사업 분야도 잘 맞는다 볼 수 있어요. 일단 일을 시작하면 열정과 몰입을 하는 편으로 개발자 마인드도 있고요.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열정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고 나에게 주어진 여정을 열심히 하는 분이라 하고요. 무슨 일을 하는데 오랜 시간을 쓴다고 해요. 뭔가 선한 영향력에 있어서 의미를 느낄 때 큰 쾌감을 느끼고, 여러분이 느끼는 달콤함은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단순히 돈만 들어와서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되거나 보람이 되는 일에서 의미를 크게 둔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가치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일을 잘 하는 편으로 계속해서 후속편을 만들어 나가는 여정을 즐기고, 직관력과 관찰력이 뛰어나서 풍부한 상상력과 감정을 표현하는 직업과도 잘 맞고요. 포용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직업이나 힐링 관련된 일, 아동과 관련된 일이나 심리나 교육, 선생님 혹은 중개나 중재하는 일과도 잘 맞아요. 교육이나 예술, 무역, 외국계 기업, 관광, 상담사, 또 수면용품이나 카페도 잘 맞아 보이고요. 또 타고난 성향을 크게 발휘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분이 2번 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분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있더라도 부캐나 취미로 어떤 힐링 관련이나 예술성이나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을 함께 하셔도 크게 같이 성장하실 수 있고요. 생각이 많지만 예술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무엇이든 기록으로 옮겨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것이 좋고요. 또 도화의 에너지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해서 컨텐츠화를 하면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어요. 이번 분은 자신만의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컨텐츠로 연결시키는 것이 좋아요. 또 외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이 있지만 이러한 특성을 버리고 자립심을 가지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고요. 초기 발달돼 있어서 불면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 평소 햇빛을 보고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다 하고요. 또 혼자만의 공간과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분으로 혼자 하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게 그래야만 회복이 되고 다음에 나아갈 에너지가 생기는 분이에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아지트, 나만의 공간, 심리적 공간, 또 물리적 거리,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공간이 여러분에게는 중요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와 넓은 시선을 가질 수 있는 방향성을 찾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관조하고 깊이 있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의 의미, 나의 가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치, 필로소피, 자신만의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마다 가치의 차이가 있는데 무조건 남이 좋다면 좋고 폼나면 좋고 비싸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치에 맞아야 한다고 해요. 모든 것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잘 아시고 뭔가 하더라도 정치, 경제, 문화를 다 보면서 넓게 시야를 가지려 하는 면이 있는데 우울해지거나 기분이 다운됐을 때는 결정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해를 보고 운동도 하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직업적인, 일적인 결정을 할 때도 매우 중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성은 생각을 하게 하고 결국 뇌에서 감정이 건드려져야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 하고요. 남이 시켜서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자신이 왠지 잘 될 것 같아서 결정한 것은 마치 미다스의 손처럼 성공을 불러올 수 있는 분이에요. 자신을 관조하면서 내 안에 수많은 데이터가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직관이 만들어지는데 왠지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 직관, 그러니까 감정과 정서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마지막 관문이라 볼 수 있어요. 이성은 생각하는 도구이고 결정은 결국 감정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지고 그 일의 상황과 나의 상황, 이 전부를 돌아보고 이해하는 혼자만의 숙고의 시간을 가지는 게 꼭 필요하고요. 이런 시간들이 많아지고 나에 대한 이해와 그 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앞일이 예측이 되고 아주 탁월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높은 빈도로 예상이 적중하는 일이 있고 특히 여러분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는 세상이 크게 알아주는 일이 생기면서 여러분을 명예롭게 만들 일이 있을 거예요. 주목을 받게 되면서 사람들의 신망이나 시기 질투도 받을 수 있는데 맞서 싸우지 말고 혼자 묵묵히 일하고 소신을 지키면 알아서 풀려나가게 될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나 철학을 배제한 도박과 같은 선택은 늘 고배를 마시게 한다고 하니까 충동적인 선택은 안 하는 게 좋고요. 투자에 있어서도 역시 수익만 보겠다는 그런 한 방의 쾌감을 원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 거기까지 가는 여정과 과정이 나답고 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번 여러분은 유형적인 것보다는 무형적인 가치를 크게 두는 분으로 성공을 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생 철학과 내공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아랫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철학을 가지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돈만 벌면 장사꾼이지만 돈에 대한 철학을 가지면 기업가라는 건데요.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크게 성장하려면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넓게 보는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렇듯 여러분은 의미나 가치, 철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미나 가치가 없다 느끼는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건데요. 반복적인 일상이나 일에서 현타가 오면 방전되기도 할 때가 있을 텐데 자신이 하는 일에 무력감이나 무의미함을 느끼는 순간도 누구에게나 종종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일 전체를 싸잡아서 무의미하다 하면서 그만두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 일을 쪼개보면서 그 일 중에서 의미 있는 거는 뭐고 무의미한 거는 뭔지, 어떤 부분이 의미가 있고 어떤 부분이 무의미한 건지 찾아보면 생각보다 의미 있는 걸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만약 그 의미가 생계 유지를 위한 거다 해도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는데 그건 정말 중요한 거고요. 굉장한 책임감이라 할 수 있어요. 밥은 맛이 없고 특식은 자극적이기 때문에 일이 반복되다 보면 무의미하다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도 의욕이 자꾸 떨어질 때는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직무를 바꿔보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맞을 수가 있어요. 한 번에 확 바꾸는 것보다는 미세 조정해 가면서 나에게 더 잘 맞고 보람을 느끼는 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고민 중이시라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일단 자신의 가치관을 먼저 세우는 게 좋아요. 내가 원하는 가치는 돈인지, 내 가치는 인류애인지, 재미 추구인지, 안정적이고 편안함인지 찾는 게 좋고요. 가치를 찾아내기 위한 책이나 정보 검색, 내가 원하는 분야의 컨설팅을 받아도 좋아요. 생각만 하면 더 결정을 못하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디서 쾌감을 얻는지를 체험하면서 알아보면 좋고요. 모든 것이 일맥상통하는 게 결국 나 자신을 잘 알아가는 과정에서 직업 역시 잘 찾을 수 있는 거고 원하는 천직을 찾게 되면 항상 즐겁고 재밌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도 역시 희노애락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고통이 있는 것처럼 일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재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그래서 구분을 좀 해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보면요. 조개의 반응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감정은 태도의 소산이라는 것을 뜻하는 카드인데요. 어떤 일을 임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면 감정도 바뀔 수 있다는 걸 말해줘요. 남이 계속 불만하는 것을 유심히 들으면서 격하게 동조하거나 무슨 일에 임하면서 그게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불만을 먼저 말하거나 만사가 귀찮은 태도로 임하면 그 결과로 이에 상응하는 것이 내 삶에 퍼져나가기 시작할 거라는 건데요. 점점 불만스러운 상황이 더 눈에 보이거나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불만스러운 상황이 더 가득해지는 거죠. 어떤 것에 불만인 점을 강하게 말하지만 좋은 것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무심하게 받아들인다는 건데요. 조개가 무의식적으로 뻐끔거리듯이 마치 조개처럼 습관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태도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로 반복적인 일에 현타가 오고 무의미함을 느끼는 순간에 그 일의 나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불만을 강하게 토로하기보다는 당연하게 느끼던 좋은 점을 더 크게 보는 태도를 가지라는 건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선택하고 좋은 기분에 머물려는 노력을 하면서
사념의 흐름을 조절함으로써 현실을 조정하라는 거예요. 그 반대는 현실이 여러분을 조종하게 되면서 불만의 늪으로 깊이 빠뜨려 버릴 수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나의 직업적인 선택에 영향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내 인생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네요. 네, 그럼 2번 볶음밥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중 편하신 것으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3번 스프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3번 스프 고르신 여러분들의 카드를 이렇게 펼쳐봤는데요. 직업은 자신의 본성과 기질적인 성품의 기반 위에 어린 시절의 환경과 부모님의 영향 등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가 내 직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시공간에 의한 복합적인 원인과 인연으로 인해서 운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3번 여러분의 나의 타고난 성격과 기질, 그리고 그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타로 카드에게 물어봤는데요. 카드를 이렇게 많이 뽑았을 때는 카드의 의미와 그리고 앞뒤 전후 카드들의 흐름과 연결성을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한 말을 또 하거나 우다다다 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양해 부탁드려요. 그럼 3번 고르신 분의 고유한 성격과 기질을 직관적으로 지금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언변이 좋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끼가 은근히 많아서 숨은 스타성을 가지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는 성향이 있지만 성격이 급하고 다소 충동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 표현에 있어서 솔직한 편으로 사랑에 있어서도 정열적인 편이라 기복이 있는 연애를 할 수가 있고요. 언변이 좋고 화려한 모습이 있고 매력이 있고 창의성이 뛰어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면이 있는데 충동적인 면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고요. 활짝 피어나는 꽃 같은 면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나를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드러내는 직업이 적성에 잘 맞고, 성격이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뒤끝이 없으며 표현력이 좋은 면이 있고 눈치도 빠른 편에 속하고요. 그런데 감정 기복이 있고 변덕이 심하고 성격이 급한 면이 있어서 남의 말을 끝까지 안 듣거나 귀가 얇아서 조직 생활에는 조금 약한 면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는 단계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도 답답해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될지 내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남보다 빨리 캐치하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면 속만 끓이는 일도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돈보다는 명예를 추구해야 잘 풀리고 어떤 것을 했을 때 빠르게 결과가 나오거나 영향력이 넓게 퍼지는 것이 잘 맞아서 어떤 매체나 온라인 환경을 잘 활용하는 일이 좋고, 또 트렌디하거나 유명하거나 폼나는 직업도 잘 맞아요. 밝은 빛의 에너지와 인연이 있어서 이목이 집중되는 방송, 강사, 연구, 정치, 마케팅, 광고, 경영 등에 잘 어울리고, 예술 계통이나 미용 분야, 연예인, 크리에이터, 방송인, 성악가, 작가, 지도자, 교육자, 변호사, 금융 쪽과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직종이 좋고요. 나를 드러내고 타인을 잘 관찰할 줄 알고 유명인에 은근 관심이 많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전공이나 분야는 경쟁자가 많은 분야일 수가 있고요. 비교를 하게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기가 있는 직종이라 경쟁을 피하기 어려워서 계속 발전하고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어떤 분야든 내가 잘하는 걸 찾으면 반드시 나보다 잘하거나 운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발전했고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고, 또 절대로 어떤 분야의 일과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계속 즐겁기만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소박한 행복을 나에게 주면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한다 생각하면서 중간중간 의미를 줘야 되고, 경쟁이 치열한 부분일수록 그 목표를 향해 빨리만 달리려고 해서 시야가 좁아지면서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급한 마음이 든다면 역설적으로 한 발 뒤로 가서 감이나 지식, 시야를 넓히는 게 중요하고요. 밑에 구덩이가 있는데 뒤로 물러서서 보면 보이고, 또 뒤에서 도약질해서 넘어서려면 넘어갈 수 있는 거라서 뭐가 내 예상대로 잘 안 될 때 오히려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보고 에너지를 모으는 게 좋아요. 지금 같은 세상에는 상식과 지식은 넘쳐나게 많은데 성찰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자신을 성찰하고 넓게 보다 보면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직업적 철학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데요. 더 깊어지고 내공이 쌓일수록 여러분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겨서 어떤 것을 해도 마치 신들린 것처럼 잘하게 되는 경지에 오르고 자신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요. 그 강한 몰입감의 순간 같은 무아의 경지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뛰어난 아이디어나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특별한 느낌이나 영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일이 성공적으로 풀려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내면의 불안감만 잘 스스로 다스린다면 자신의 분야에서 탑을 찍을 수 있는 분으로 그 역량과 기질은 남부럽지 않게 타고났기 때문에 일단 내면의 평화가 가장 중요해요. 왜 불안을 에너지로 쓰는 사람이 있고 또 불안하면 고통만 느끼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지만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나태해지거나 도태되기 때문에 경쟁을 하면서 불안감을 잘 쓰면 좋은 거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자기 발전으로 잘 쓰는 방향으로 푸는 게 좋고요. 불안감의 노예가 되면 그냥 하기 싫어지고 힘들다는 생각만 들기 때문에 정도가 넘어서게 불안이 찾아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도록 해야 되고, 리프레시 할 수 있게끔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도 하는 게 좋아요. 정신적인 에너지와 신체적인 에너지는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불안해서 무기력해지기까지 한다면 몸을 쓰는 게 좋고요. 세상은 내가 못 바꾸니까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게 좋아요.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놓치고 있을 때 불안감이 찾아오기 때문에 뭘 놓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불안감의 반대 기운은 성취감, 자존감, 자기 효능감이기 때문에 작은 성취의 경험을 늘리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큰 성취를 얻으려기보다는 작은 성취를 계속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좋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생산적이지 않더라도 작은 도전감을 느끼면서 하는 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이길 수 있어요. 또 불안이란 모호하고 불확실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모호한 점을 깨는 행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리하는 게 좋은데요. 이번 주에 할 일, 다음 주에 할 일, 이런 식으로 작은 성취를 할 수 있는 계획이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작게 성취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계획을 쪼개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의 카드를 보면요. 해방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모든 면에서 해방하라는 조언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는 카드로 어떤 일에 너무 크고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아야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중요성에서 해방되라는 것인데요.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쩔 때는 너무 간절하면 막아 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처럼 그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카드인데요. 너무 어떤 것에 간절함이 있을 때 마음만 졸이지 말고 무언가 행동함으로써
그 중요성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하면 걱정과 불안의 에너지는 행동 속에서 흩어져 버릴 수 있다고 해요. 또 어린아이의 순수한 소원은 어쩌다 잘 이루어지는데 어른의 욕심으로 간절하게 큰 중요성을 부여한 소원은 저항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어디 한번 보자 하면서 세상과 싸우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안 될까봐 불안한 마음이 중요성을 키우기 때문에 점점 저항은 많아지고 순수한 의도와는 거리가 있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아예 이런저런 불안한 마음이 행동 속에서 흩어져 버릴 수 있게 불안의 에너지를 행동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로 불안감을 에너지로 잘 쓰면서 그 일에 대한 중요성에서 해방되면 오히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에 승복하게 된다는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 행동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지나친 중요성이 줄어들고 최선을 다해 행동했기 때문에 잘 될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떤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중요성을 부여해서 진을 빼기보다는 해방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 편하게 일하고 행동하라는 말이네요. 네, 그럼 이번 스프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중 편하신 것으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4번 라면 카드 고르신 분을 위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4번 라면 분들의 카드를 펼쳐 봤는데요. 직업은 자신의 본성과 기질적 성품의 기반 위에 어린 시절의 환경과 부모님의 영향 등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가 직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시공간에 의한 복합적인 원인과 인연으로 인해서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4번 여러분의 타고난 성격과 기질, 그리고 그에 맞는 직업이 무엇일지를 타로 카드에게 물어보았는데요. 카드를 이렇게 많이 뽑았을 때는 카드의 의미와 그리고 앞뒤, 전후 카드들의 흐름과 연결성을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한 말을 또 하거나 우다다다 말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양해 부탁드려요. 그럼 4번 고르신 분의 고유한 성격과 기질을 직관적으로 지금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순수하며 꿈과 희망, 아이디어가 많고 순발력이 뛰어난 면이 있고 호기심이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것을 좋아하고 모험에 대한 두려움이 많지 않아서 경험이 풍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며 위로 뻗어나가는 성장형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호기심이 많고 시작하려는 에너지가 강하다 볼 수 있어요.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면이 있고 다양한 경험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 경험이 풍부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려는 특징이 있는데, 다소 산만한 모습이 있고 한 가지를 깊게 파고드는 끈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시작만 버리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연륜이 쌓여갈수록 지혜로워지고 한 가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 나아가는 힘이 길러져서 한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분이 4번 분이고요. 예술성과 함께 분석적인 성향이 있어서 어떤 좋은 포인트를 잘 집어내고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고 명쾌한 구석이 있다는 거고요. 하나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성취욕이 강하고 고집이 센 편인데, 한편으로는 게으름으로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는 게 좋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데 그걸 캐낼 수 있는 귀인 같은 사람이 필요해서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내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예민하고 남들보다 기운을 잘 읽어내기 때문에 어쩔 때는 기운의 과부하가 걸린다는 느낌이 들고 또 치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인간관계를 넓게 만들려 하지 않고 안전한 사람만 만나려는 성향이 길러져 왔고, 동정심이 많으며 정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배려하고 피해주기를 극도로 싫어하고 나 역시 피해받는 걸 싫어하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촉이나 감이 좋아서 기운을 잘 읽는 편이고, 기운이나 감각에 관련된 모든 것은 선천적으로 모두 발달됐다 보면 돼서 감각적인 센스가 좋고 예술적이고 미적 감각이 뛰어나며 창의력이 뛰어나서 다양한 것을 시도하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어서 가끔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나만의 색깔과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사람과는 다른 색다른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 면이 있어서 보는 시각이 남다르며 좀 특별하고, 또 다른 사람의 고유한 매력을 알아볼 줄도 알고 어떻게 하면 더 빛날지도 보이고, 보통 이런 분들이 연예인을 보아도 이 사람이 뜨겠다 하면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보는 눈이 있고 예리한 면이 있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디자인을 보아도 어떤 음악을 들어도 남들보다 예민한 감각이 있어서 남이 캐치 못한 부분을 캐치할 수 있고요. 자신의 일을 할 때는 그런 모습이 좀 깐깐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보이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한 길로 꾸준히 나아가면 남들보다 빠른 사회적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지만, 자부심과 고집이 강해서 아닌 길도 고집으로 오래 끌고 갈 때가 있어서 직업적인 변동이 한두 번 크게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특히 자존감보다는 자존심이 셀 수 있어서 자존심이나 고집을 좀 버리고 남들과 어울릴 때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실패 수가 적어져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고요. 또 보기보다 순수한 면이 있어서 상처를 잘 받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질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상처받기 싫어서 사람을 자꾸 피하려 한다던가 선을 긋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운은 안 들어오고 고립이 되기 때문에 사교적인 면을 좀 더 기르려는 노력을 하면서 개운이 되는 형이라서, 개운하기 위해서는 나가서 새로운 활동과 사람을 만나는 게 좋고요. 또 보이는 건 우두머리 성향이 타고난 걸로 보아서,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야 사람이 꼬이고 내 고집을 꺾지 않아도 남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 혼자 하는 일을 해서 내 고집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은데요. 프리랜서나 내가 사장이 돼서 하는 일이 잘 맞는 직업 형태라 볼 수 있고, 야망이 있고 남다른 면이 있어서 내 색깔대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적어도 남에게 최대한 간섭을 덜 받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아주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좀 맞춰질 수가 있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동업을 하는 것은 아주 운명의 소울메이트가 아닌 이상은 끝이 안 좋게 끝나니까 추천하지 않고요. 남의 말을 듣고 한 선택 역시 후회를 남길 수 있으니까 자신의 직관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선택하고 가는 것이 좋아요. 또 아이디어와 창조력, 예리한 미적 감각과 직관력이 중요시되는 직업이 잘 맞고요. 성장성과 관련이 있는 직업이나 남을 가르치는 교육 계통과 미적 감각을 살리는 직업이 잘 맞을 수 있어서 의류나 장식, 인테리어, 또 디자인, 미술, 패션, 예술, 캐릭터 산업, 문학, 또 건축, 설계, 퀴즈 산업, 모델, 방송 관련 업이 잘 맞을 수 있고, 영적인 면이 있고 예리한 직관력이나 사람의 기운과 속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상담 쪽에서도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어 보여요.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타고난 성향대로 내 고집이 강한 그런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들에 한해서 내가 아주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기 고집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누가 뭐래도 이 길이 내 고집에는 맞는 길이기 때문인데 대신 이 직업이 처음부터 꽃길을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성에는 가장 잘 맞을 수가 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애착을 보이고 소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것이 직업과 일상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또 연애 면에서도 보여지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오랫동안 소중히 대하고 몇몇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깊이 있게 가져가고 연애에서도 만났다 헤어지면 그 상실감이 남보다 훨씬 오래가는 사람이라 보여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역시 내 맘대로 안 되거나 예상하던 결과에 못 미치면 좀 무기력해질 수가 있고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건데 마치 일에 배신을 당한 것 같은 감정까지 느낄 수 있어요. 목표 지향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러는데 결국 행복하려고 살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때그때 느끼는 거라 생각해야 돼요.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라는 거죠. 어느 곳까지 그곳까지 가기 위해 버텨내기 위한 도구라는 거고요. 일을 하면서도 작은 행복의 빈도를 높이면서 견뎌내야 일하는 과정도 덜 힘들고 결과가 좋으면 더 달콤하겠죠. 우리의 기대 수명이 100세 이상까지 사는데 요즘은 또 120세라고 하잖아요. 목표만을 위해서 일하며 고생하며 살다가 내가 원하는 목표점에 이르러야만 행복하겠다는 생각은 오랜 시간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도 최종 종착지만 보며 달려간다는 마음보다는 어떤 여정의 개념을 들어가게 만드는 게 다소 목표지향적인 성향이 있는 여러분에게는 필요하고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해야 한다는 거고 장기 투자의 안목으로 과정에서 중간중간 특식도 넣어주고 하라는 거죠. 어떤 일을 꾸준히 하고 공부를 할 때 절대로 그 일과 공부를 즐길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그 힘듦과 힘듦 사이에 소박한 행복, 중간중간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너무 미래에 두지 말고 지금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소박하게 느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큰 걸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뇌에서는 그 빈도가 많아졌을 때 아,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구나 라고 본다고 해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큰 선물을 1년에 한 번 주고 놀아주지도 않는다면 그 아이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지만 자주 맛있는 거 먹고 자주 마음을 알아주고 놀아주고 얘기해주는 것처럼 행복은 그 크기가 아니라 빈도라는 거죠. 여러분은 야망이 있고 그래서 욕심꾸러기 같은 면이 있는데 한 번에 크게 뭔가 이루려는 마음속 심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행복해야 롱런할 수 있고요. 자주 맛있는 거 먹고 자주 농담 따먹기도 하고 살짝살짝 놀고 저렴하게 자주 행복해져야 여러분의 일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롱런하면서 비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소 끈기가 약하고 인간관계도 좁아질 수 있는 면이 이렇게 목표지향적임을 줄이고 행복의 빈도를 높이면 개선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의 리더나 멘토 같은 그런 자질이 빛나고 예술성에 꾸준함이 더해져서 사회적 성취를 더 빨리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마처럼 달리면 놓치는 게 많고 순위만 매겨지게 되지만 정말 나다움을 찾으며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잘 맞추면 오히려 빨리 가고 그 여정이 더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조언 카드를 보자면 마음의 여사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하는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의하는 대로 그게 세상이라는 거울 속에서 더 견고하게 자리 잡는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거울에 있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결심이 필요한 거죠. 되게 부정적인 것이 사람의 주의를 가장 잘 끌어당겨요.
사람들은 원치 않은 것을 보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기도 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던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직 거울에 비친 나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느냐예요. 거울 속에서 가난한 나를 보느냐, 아니면 엄청난 부자가 될 사람을 보느냐,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 목표에 주의를 고정시키라는 거고요.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조언인데, 부정적이고 원치 않은 것을 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가며 나에 대한 부정적인 점이 견고하게 자리 잡게 두지 말고 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말고 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의 거울 안에는 누가 있나요? 불만족스럽다면 그게 견고해지지 않게 주의를 돌려야 하고요. 희망적이고 생기 가득한 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자주 나를 그렇게 인식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앞으로 원하는 것을 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게 견고해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쾌적한 현실이 창조되면서 유쾌한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4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중 편하신 것으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5번 코울슬로우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5번 코울슬로우 여러분의 카드를 이렇게 펼쳐봤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은 나름의 고유한 직업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렇듯 직업은 계획과 의지와 상관없이 시공간에 의한 복합적인 원인과 인연으로 인해 운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엄밀하게 말하면 직업은 어떤 형식으로든 본인 스스로 선택한 것인데요. 자신의 본성과 기질적 성품의 기반 위에 어린 시절의 환경과 부모님의 영향 등이 상호작용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만의 고유한 성격과 기질이 반영된 최종 결과가 자신의 직업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5번 여러분의 나의 타고난 성격과 기질, 그리고 그에 맞는 직업이 무엇일지 타로카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카드를 많이 뽑았을 때는 카드의 의미와 그리고 앞뒤 전후 카드들의 흐름과 연결성을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한 말을 또 하게 되거나 우다다다 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5번 고르신 분의 고유한 성격과 기질을 직관적으로 지금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5번 분은 겉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사려 깊고 진지한 면이 있고 여러분의 독보적인 매력이 있는데, 특징은 내 기운이 아주 강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은근 고집이 강한 편이고 우두머리의 기질이 있어서 남의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의 세계가 확고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만이 아는 벽을 세우기 때문에 때때로 외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신뢰를 맺은 사람에게는 의리가 강하지만 되려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려는 마음이 점점 강해질 수 있어요. 남다른 파워와 에너지가 있어서 사업을 하면 잘 되고 뒤끝없고 대범한 면이 있고 자신감과 열정이 있고 화끈한 면도 보여요. 도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은 다가가기 어려운 편이고, 통찰력이 있고 눈이 높고 또 기분이 많이 업되어 있기보다는 차분하고 감성적인 편이고요. 또 세련되고 깔끔한 것을 추구하는 면이 있어요. 위기에 닥쳤을 때 처세를 잘하고 예리하고 눈치가 빨라서 연애 상대나 배우자의 변화나 기운을 잘 느끼고, 또 의리가 강하지만 한번 마음이 돌아서면 냉정한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좀 실리와 이익만 따진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도화살이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끌어모을 수 있는 기운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보다 사회적 위치나 어떤 면에서 기운이 더 큰 이성에게는 잘 작용해서 보호해주고 싶은 느낌으로 풀리지만, 여러분보다 기운이 작은 이성이나 동성에게는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밉지만 부러운 그런 느낌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스타일적인 면이나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으며, 또 특별해 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남보다 귀티가 나거나 어떤 것을 가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보세를 입어도 특별한 명품같이 보이고, 또 주변이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이런 점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면 큰 재물을 만질 수도 있어요. 낙천적이고 털털한 매력도 있고, 결정을 할 때 또 화끈한 면도 있어 보여요. 뭐 하나에 꽂히면 끝을 보려는 성향이 있고, 배짱도 있어서 남들이 감히 시도하지 않은 것도 도전할 수 있고요. 그런데 추진력과 자신감의 과열로 자칫 무모한 시도를 벌여서 피해를 볼 때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고요. 극과 극을 달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을 좋게 사용하면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과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업종에 종사하게 되지만, 안 좋게 작용할 경우에 남에게 떳떳하게 말하기 어려운 직업에 종사하게 될 수도 있어서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를 늘 점검해야 된다고 해요.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면 잘 되면 정치, 경제 쪽으로 잘 풀리거나 검찰이나 회사의 사장이나 돈을 크게 굴리는 회장이 돼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지만, 안 좋게 풀리면 조직의 리더, 음지로 향하게 될 수가 있고요. 여성분도 좋게 작용하면 남의 부러움을 사면서 사회 지도층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거나 명예와 권위를 얻게 되지만, 안 좋게 작용하면 음지와의 인연이 깊은 남성과 연이 생기거나 본인이 이와 같은 성향을 보이며 위험한 길에 빠질 수 있으니까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나 살펴봐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의 기운이 강하고 배짱이 있고 포부가 크고 위로 올라가려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기운을 좋은 쪽으로 작용시키려는 마음과 절제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늘 억누르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 보여요. 직업에는 준법형과 범법형이 있는데요. 항상 사회적인 규범과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형이 있고, 범법이라도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 하려는 형이 있는데 약간 섞여 있다 볼 수 있고요. 대범한 사고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학자처럼 연구하는 기질이기보다는 위쪽에서 살펴보는 마인드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큰 이익을 위해 도전하려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어요. 우두머리의 기질이 있고 고집이 세서 적어도 높은 위치에 오르거나 내가 사장이 돼야 돼서 고만고만한 사람 밑에서는 일을 못하는 스타일이고요. 하지만 자신보다 월등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 하고 처세를 잘한다 볼 수 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사람과 사물을 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또 임기응변도 뛰어나 보여요. 또 명예욕이 있으므로 특별히 좋아하는 스타가 있거나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 역시 충분하고 배짱이 있으므로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하는 일도 적성에 잘 맞을 수가 있어요. 또 표현력이 좋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표현하는 감각이 있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잘 발달시키면 도화살이 작용해서 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고 이성관계를 조금 조심해야 오래 가는 부분이 있네요. 여러분은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유명 강사, 아나운서, 또 신문, 언론, 영업 분야, 중개, 의류, 레스토랑, 요식업, 주류업, 외교 관련 분야나 정치 분야 등이 잘 맞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 직종과 잘 맞는 분이라 볼 수 있어요. 경쟁자가 많은 분야이지만 독보적인 매력으로 계속 성장하며 확장할 수 있고,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자신의 위치를 굳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잘 될 것 같은 에너지, 그러니까 성공할 것 같은 에너지가 있고, 사람들이 그걸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근 기대하는 면도 있고,
언젠가는 쟤는 터진다 하는 느낌을 받는 주변인들이 많을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흐름이 갈 수 있는 걸로 보여요. 여러분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확장하는 기질이 있어서 살아가시면서 점점 세를 확장해 나가실 거고요. 그로 인해서 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내가 예상치 못하게 다양하게 풀리고 확장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키우고 적극적으로 나를 표현하면 좋고요. 입소문을 타거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맥에 인맥을 물고 새가 확장해 나가게 되면서 나 스스로의 영향력이 커지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운명적인 타이밍이 있을 것이고, 그때 대운이 열리면서 인생의 전성기를 오래 누리겠다 보여져요. 경쟁심이 강해서 지는 것을 싫어하고 목표 성취 욕구가 강해서 주변의 기분을 잘 살피지 못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너무 목표지향적으로만 변하는 것을 조심하고 주변의 행복도 살피고 말 한마디라도 더 부드럽게 하는 게 좋은데요. 목표지향적으로만 되면 남을 잘 믿지 못하게 되고 주변 사람이 떠나가면 성공은 잃었는데 빈 공간에 외로움이 들어오고, 그런 외로운 공간에는 사기꾼이 들어오는 거라서 늘 주변 나의 사람을 잃지 않도록 챙기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이상주의자 성향이고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새로운 사람의 연결고리가 생길 때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인간관계 용량이 초과되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요. SNS상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실제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으로 소중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용량 초과로 관계를 맺게 되면 괜히 내 에너지만 더 많이 소진될 수가 있어요. 일이 바쁠 때도 혼자서 나를 관조하는 시간도 더 필요하고요. 사회적으로 나의 자원을 다 쓴 상태에서는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의 말도 잘 안 들어올 수가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기 때문에 혼자 있고 멍 때리고 식히는 시간도 필요해요. 또 소진되는 느낌이 있을 때는 갑자기 약속을 만들거나 친구와 만나서도 안 좋게 말이 나갈 수 있는 거고, 뇌를 식히지 못하면 치명적인 상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나의 에너지를 체크하면서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조언 카드를 보면요. 타인의 목표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자기 자신의 목표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목표가 아니고 부모님이나 가족의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찾으라는 얘기인데요. 직업이나 전공을 찾는 과정에서 부모님이나 주변이 원하는 진로 쪽으로 은근히 강요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도 무의식적으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페이가 높을 것 같은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이 카드는 타인의 목표는 여러분에게 강요된 것이고 여러분을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게 만든다고 해요. 여러분은 진정 온 영혼으로서 그것을 원하는지, 만약 자신을 설득해야 한다면 그것은 타인의 목표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타인의 목표로 향해 간다면 행복은 언제나 환상 속에 있는 미래의 것으로 남을 것이고, 그러나 자신의 목표로 향해 갈 때는 여러분은 벌써부터 행복해야 할 것이라고 해요. 타인의 목표는 언제나 가면이고 억압이며 의무처럼 느껴지면서 또 호사와 특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고 소유와 욕망을 부추기고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뭔가 보여주라고 강요하는데요. 타인의 목표는 영혼에게 불편한 기분을 불러일으키지만 대개가 아주 매혹적이에요. 모든 매력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더 정직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전공이나 직업에 관해서 나에게 더 정직해지고 나만의 길을 가라는 이야기네요. 네, 그럼 5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중 편하신 것으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